랜드로버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차종을 꼽는다면 단연 디펜더일 것이다. 디펜더의 1세대 모델은 1948년에 나왔다. 물론 2000 모델은 미군이 사용하고 있던 윌리스 MB의 차대를 기반으로 했다는 게 통설인데 2차 대전 직후여서 철이 부족했던 시기였으므로 철불구상 자동차 디자이너 교수 그런 이유에서 1세대 디펜더는 평평한 형태의 차체면을 가지면서 각진 모습을 보여준다. 이 슬림한 유리창은 그야말로 랜드로버 디펜더의 상징과도 같았다. 실제로 아프리카 등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등장하는 랜드로버 디펜더 모델 지붕 옆면의 천창은 바로 그런 개척자적인 이미지에 그리고 2세대 신형 모델에서도 이 천창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데 이 지붕 측면의 천장은 선루프나 파노라마 루프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준다. 아무튼 이런 아이콘적 이미지를 만든 1세대 모델은 배기가스 규제 등으로 2015년 말에 단종됐다. 디펜더는 1세대 모델이 휠베이스를 기준으로 90인치와 110인치 모델로 구분됐는데 신형 2세대 모델 역시 90모델과 110모델로 구분된다. 물론 1세대는 실제 90인치 2286mm보다 긴 2360mm의 휠베이스를 갖고 있었지만 110 모델은 그 치수 그대로 2794mm의 휠베이스였다. 그리고 50년 만에 나온 2세대 모델은 모두 이보다는 큰 치수여서 90이나 110은 이제는 상징적인 이름이 됐다. 측면의 차체 이미지를 보면 1세대 모델도 거의 수직, 수평이 조형 요소에 앞유리 슬로프만 약간 기울어져 있거나 110 모델의 뒷문의 분할 선이 그런 이미지를 이어받아 2세대 신형 모델 역시 거의 사각형 요소로 구성된 이미지다. 신형의 측면에서 수직, 수평이 아닌 건 휠아치의 둥근 사다리꼴 형태와 앞 핸드와 앞 문 사이의 아가미 처럼 생긴 에어 스쿱 하단의 사선, 그리고 후드 윗면 양측에 만들어진 사선 그래픽 안쪽에 마치 무늬 강판처럼 패턴이 들어간 프로텍터 등이다. 게다가 강렬한 인상의 프론트 마스크는 사각형 요소로 구성된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램프, 범퍼 등으로 인해 최신의 감각으로 어필되는 건 물론이고 둥근 링처럼 만들어진 LED 주간 조형 등의 이미지는 마치 인공지능 로봇의 표정 같은 이미지도 풍기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가 가장 아날로그적으로 보이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 걸 보면 극과 극은 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좋은 의미에서 신형 디펜더의 뒷모습은 커다란 스페어 타이어가 특징적이다. 최근의 SUV들은 대부분 도심지형 크로스오버 콘셉트를 지향하기에 이처럼 스페어 타이어를 단 모델은 지프 브랜드의 랭글러 하나뿐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 보니 도회지 이미지로 깔끔하게 정돈된 게다가 뒷모습 전체의 인상이 얼핏 쌍용의 뉴 코란도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신선한 이미지로 다가온다. 그래서인지 쌍용이 3세대 코란도를 이런 감각으로 만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수천억을 개발비로 쓰면서 티볼리와 비슷한 디자인의 코란도를 내놓은 건 아무리 봐도 실책이었다. 충성스러운 코란도의 소비자들 대부분을 등 돌리게 했기 때문이다. 만시지탄에 불과한 이야기를 해봐야 뭐 하겠는가?
쌍용을 아끼는 한 사람으로서 마음만 아플 뿐이다. 테일 램프의 구성은 크고 작은 둥근 사각형들로 아기자기하게 구성돼 있는데 이런 독특한 구성은 프리미엄 브랜딩을 보여주는 대중적 성향의 디자인이 아니면서도 급진적 이미지를 주지 않는 디자인, 이런 것이 바로 프리미엄 브랜드의 디자인 조형일지 모른다. 실내로 오면 인스트루먼트 패널의 디자인에서도 역시 수직, 수평이 조형 기조가 보인다. 그러면서도 디지털화와 전자화된 인터페이스들이 눈에 들어온다. 변속 조작 레버 역시 전자식 인터페이스이다. 게다가 실내에는 기능적인 수직, 수평이 조형 이외에 별도의 장식 같은 처리는 없다. 도어 트림 패널의 형태 SUV에서의 고급감이란 이런 감성일지 모른다. 110 모델의 뒷좌석에서는 C필러 위쪽에 자리 잡은 천장이 새로운 감성으로 다가온다. 작은 창으로 바라보는 하늘의 모습은 여행의 또 다른 모습일지 모른다. 선루프나 파노라마 루프는 물론 개방감은 더 크겠지만 쨍쨍 내리쬐는 햇빛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그렇지만 이런 천장은 햇빛에 대한 염려 없이 마음껏 푸른 하늘을 훔쳐볼 수 있을지 모른다. 일 세대 디펜더는 지붕 모서리 이외에도 C필러의 수직 모서리, 즉 뒷면에도 수직으로 긴 쪽창이 양쪽에 있었다. 2세대 모델의 C필러는 블랙아웃 처리돼 있지만 유리창은 없는데 어쩌면 디자이너들은 여기에 쪽창을 넣을 생각을 했을지도 앞뒤 모습을 1세대 모델과 2세대 모델을 비교해보면 무척 다른 듯 하면서도 어딘가 닮아 있는 걸 볼 수 있다. 1세대 모델이 조금 사무적이면서 작년의 인상이라면 2세대 모델은 매우 감각적이면서 젊은 모습이다. 전 세계적으로 SUV가 주류가 되는 경향이지만 그들 대부분은 덩치 큰 도시 지향 외관형 SUV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오프로드 지향의 하드코어 SUV의 감성 역시 우리의 눈을 잡아 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3세대 코란도를 만나게 된다면 이런 감성의 디자인으로 나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본다.